여러분, 혹시 납치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납치혼이란 결혼 상대를 강제로 납치해 결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로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강제성을 띠는 납치혼이 일부 지역이나 사회에선 실제로 존재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쌈이라고 불렸는데요.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던 시절 남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여자를 보자기에 싸서 납치하던 행위를 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납치혼과 비슷한 사례가 연예계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이상해 김영임. 이상해와 김영임은 1979년에 결혼했습니다. 이상해는 1945년생으로 한국 코미디계의 대표적인 얼룩 코미디언이었고 김영임은 1956년생으로 국악인으로서 이름을 알렸죠.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에는 믿기 힘든 루머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해 본인이 방송에서 두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야기에 대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밝히며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이상해는 김영임을 2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몰랐던 그는 결국 나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임이 차에서 내리던 순간 이상해는 그녀를 낚아채 미리 불러둔 택시에 강제로 태웠다고 합니다. 인신매매로 착각한 김영임은 너무 놀란 나머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두 사람의 모습에 택시기사는 이상함을 느껴 차를 세웠지만 이상해가 몇 배의 요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를 설득하여 결국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김영임은 수치심과 두려움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상해에게 제발 보내달라라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상해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랑처럼 말해왔으며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 서세원 서정희. 두 번째는 코미디언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을 하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계기부터가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강간을 당한 뒤 결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사건 후 2달 만에 서세원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이들은 방송에서 다정한 부부로 자주 등장하며 인꼬부부로 불렸지만 2014년 서세원이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오줌까지 흘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2015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판 당시 서정희는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 성폭행과 감금이 반복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밝고 유쾌한 부부로 비춰졌던 이미지의 이면에 얼마나 깊은 폭력과 공포가 있었는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 양원경 박현정. 세 번째 부부는 개그맨 양원경과 배우 박현정입니다. 양원경은 1990년대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학당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이었고 박현정은 1995년 슈퍼탤런트 1기 출신으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여느 커플의 모습처럼 정상적인 만남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양원경은 박현정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 마음이 없던 박현정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 서세원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서세원은 양원경에게 박현정이 뜨면 너 같은 사람은 안 만나줄 거야. 지금 잡아라라고 부추겼고 양원경은 실제로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한 기자를 매수해 박현정과 자신을 엮는 스캔들 기사를 내보내었고 박현정은 그 스캔들 기사로 인해 주연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예계 활동이 막힌 박현정은 양원경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는 방송에서 이 사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양원경의 외도는 물론 가족과 부인에 대한 인색한 태도는 계속되었고 그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박현정의 연예계 복귀를 막는 등 그녀의 삶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11년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박현정은 이혼 직후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들었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지상파와 종편 등 가리지 않고 꾸준히 드라마에 얼굴을 비추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신선삼 김하정. 마지막은 가수 김하정과 코미디언 신선삼 부부입니다. 1970년대 최고의 여가수였던 김하정은 신선삼으로 인해 납치혼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방 공연 중 같은 숙소에 배정받게 된 신선삼이 갑작스럽게 김하정의 방으로 쳐들어와 넌 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며 그 끔찍한 일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하정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김하정은 그때 당시 스캔들이 나는 것보단 차라리 결혼하자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신선삼은 겉으로는 선행 연예인이라며 의리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심각한 의처증과 폭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결혼 이후 폭행은 기본이며
김하정의 무대 의상을 가위로 자른다거나 그녀가 공연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선삼의 외도가 들통나면서 김하정은 이혼할 수 있었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쉬쉬하며 심지어 가해자와 결혼까지 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권력과 폭력으로 억눌린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 시절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의 단면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보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피해자들이 당당히 홀로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시선과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도 남겨주세요.